한반도 정세가 6.25 전쟁 직전만큼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드디어 이제 전쟁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북한 영변 원자로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 움직임 포착했죠.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걸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거고, 영변에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심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온수가 나온 거랑 사실 핵무기 생산이랑 와 뭐가 이렇게 매칭이 안 되거든요. 무슨 상관인지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지는데요? 아니 무슨 뭐 이럴 것 같으면 온양온천에서 거기 뭐 핵무기 엄청 나오고 그렇죠. 자, 이럴 때 우리 이만갑에서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핵핵거리지 말아라. 아무리 어려운 핵도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주마. 이만갑의 아인슈타인 석윤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겸해서 대한민국 오펜하이머이기도 합니다. 아니 서 교수님 보니까 확실히 든든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대한민국까지 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잘 말씀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원자로 쪽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증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식히는 이물이란 말이죠. 이물은 원자로 근처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걱정하는 구룡 강물은 비교적 깨끗하다. 그런데 만약에 원전적 사고가 난다면 또는 균열이 크게 간 대균열이 난다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구룡강이 어디로 가죠? 서해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서해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뭐 150km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걱정을 해도 되면 아직은 안전하다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북한은 예전부터 이 핵물질을 계속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핵무기까지 그렇죠. 개발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이번에 핵시설 가동이 왜 예전보다 더 큰 관심을 끌게 된 건지 이게 사실은 좀 그렇죠. 궁금해지는데. 그거는요. 제호주문서 나왔지만 이런 도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 가시면은 도움 있죠. 동그란 거 있어요. 그렇죠. 동그란 거.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씌워지잖아요. 뭐야? 아까 그럼 없다고도 일단 얘기했었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드디어 그 경수로가 되는 거죠. 아.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원자로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구닥다리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드디어 물을 쓰고 있을 것 같다. 경수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큰 건 아니지만 크기로 비하면 약 40분의 1, 50 아주 조그매 그야말로 소형도인데 근데 그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서 온배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까도 흑연 감속로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거 정말 심각한 우려가 되는 게요. 플루톤 양이 전에 흑연 감소는 1년에 5kg이었다면 여기는 약 25 내지 30kg 크게 잡으면 양이 많네요. 6배예요. 30kg이면은 큰 양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6kg 가져가서 나가사키 폭탄이 됐단 말이죠. 6kg가? 와. kg이라면 7개, 8개가. 그런데 위협적인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기하급수적이라 하면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 10배, 20배.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제대로 우리가 보지 않았다. 더 큰 게 어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뭐 아무래도 그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업적을 우리 그 정은이가 우리 아들이 그 이루어져서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도대체 그 얼마나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래. 그거에 만든 거를 다 합치면은 아마도 남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다 날려버린 다음에 거기서 뭐해 잿더미 만들어 놓고. 나 이거 걱정이 쟤들 저러다 터트려 먹을까 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런 원자로는 그 터지는 게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그 어찌 보면은 그 위험 수위가 한 두세 단계 갑자기 뛰어버렸어요. 플루토늄이 나온다는 사실보다는 운전 중에
서투니까요. 사고가 날 수 있다. 저는 그게 무서운 부분이라고 보죠. 나는 무엇보다도 이 경수로가 터지는 것보다 우리 정은이 배가 터질까 봐 걱정이야. 정은이 배가 터질까 봐 걱정이야. 야, 이 배 관리부터 하라. 경수로 터지는 건 난 걱정이 안 돼. 이 배가 터질까. 근데 서 교수님이 그냥 괜한 걱정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랑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눈 북한 핵무기가 180개 정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이렇게 경수료형 원자로까지 계속 늘리면 2030년대까지 북한이 갖게 되는 우리나라를 겨눈 핵무기는 최대 300에서 500개까지 북한은 늘리려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렇게 핵무기를 늘리기 위해서 북한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인가에서 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솔직히 말해봐요. 300기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 같으면 30기만 하더라도 대도시 30기만 하면은 10개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굳이 미국만 오버킬이라고 이거는 과대한 건데 이거 뭐 전 세계랑 붙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다가 300발, 맞아요. 우리한테 200발, 어디에 100발. 어떻게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간지 이제 드디어 이유를 알겠습니까? 알 것 같아. 제가 오늘 그러면 알려드리고 자랑하는 김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랑하라. 우리 북조선이 조만간에 (7차) 핵실험도 할 예정. 지금 이거죠. 7차 핵실험은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동안 안 해요. 그 안 했던 이유가 굳이 이제 더 이상 실험까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6차까지 한 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저렇게 외치고 짓는 거를 보면 이제 7차도 한 번쯤 주목받고 싶어 해서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굳이 7차 핵실험을 안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이목을 잡아줄 수 있는 수단이 많았습니다. 근데 7차 핵실험을 빼고 북한이 무언가를 했을 때 국제사회가 깜짝 놀라서 볼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남았을까요? 없어요. 위성은 이미 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조짐까지 관측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게 하여 동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시호를 한 거죠. 저게 갱도까지 퍼뜨리면 더 폭발력이 강할 텐데. 원래 갱도 폭발하면 저 산이 내려앉아야 돼요. 북한은 이렇게 딱 꼬불꼬불 파놔가지고. 소형화, 경량화된 핵무기 위력을 계산이 아닌 실제 시험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전술 핵무기 작은 거요. 심지어는 드론에다 실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핵 배낭보다 한 단계 올라가 여태까지 설계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DNA 자체가 다른 무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계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실전 배치하기 전에 한번 실험을 하는 게 그게 이제 7차 실험이 될 수도 있고 언제 할 것이냐? 그건 모르죠. 근데 하긴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8차, 9차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딱 한 번의 실험이 필요한데 8차 9차까지 안 가도 되고요. 안 가도 됩니다. 딱 한 번이 필요해요. 한 번이. 그런데 그 김정은으로서도 굉장히 난관이죠. 백두산은 가깝지요. 그렇지. 이거 그리고 터뜨리면 마지막이지요.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백두산. 이 7차 핵실험이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그마 방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딴 데다 하지. 그런데 만탑산 외에는 딱히 없죠. 태양궁전에서 할 수는 없나요? 할수 있죠.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 아니 너무 추우실 거예요.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나 추운 거 싫다고 말하지 않았네. 화끈하게 1억 도까지.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승무하시게 돼요. 승무 안 되겠는데요? 아이 싫다인 양반. 안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 봤는데. 안 되겠습니다. 말 조심하라. 네, 알겠습니다. 납작하소. 저도 손상해. 사실은 북한이 이 핵실험을 진행하는 데는 화강암 지대로 둘러싸이는 만탑산에서 합니다. 근데 화강암이 워낙 촘촘하고 자연적으로 튼튼하게 설계돼 있어서 북한의 핵실험 여파를 지금까지 견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를 제가 들고 왔는데 1차에서 5차 핵실험까지는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외에 단 한 차례도 자연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진만 핵실험할 때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6차 핵실험의 위력을 우리가 평가할 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9배 폭발력이라고 평가하거든요. 7차는 그것과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다 라는 걸 전제했을 때 지금 이 만탑산이 과연 이 7차 핵실험을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불길한 징조가 발생했어요. 6차 핵실험 이후에 만탑산 주변에서 지진이 얼마를 발생했냐면 총 64번의 자연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그만큼 대가리 아니야? 6차례 핵실험을 하는 동안 화강암 지대의 만탑산 지반이 뒤틀리고 균열이 되고 약해졌다라는 반증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곳에서 한 번 더 핵실험을 한다면 균열의 틈으로 방사선 물질이 나올 수가 있다면 한반도가 사실은 이 방사능이나 방사선 물질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뭘 가리킨 거예요? 나 죽으려고 그래. 뭘 가리킨 거야 진짜? 균열이 여기 있었는데 거기에 균열이 됐구만. 그러니까 균열은 여기 있는데 북에 균열이 가서. 야 이게 뭐 어쩌는 일인지. 전 안 갔는데요. 전 안 갔는데요. 뭐 아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왜 거기 균열이 가서? 그게 알 수가 균열이 없는 거죠. 갔어. 그렇죠. 저는 안 갔습니다. 그걸 왜 박사님한테? 여기다 따져야지. 간다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안 갈 겁니다. 살아생전에 서울대 핵 원자력 최고의 박사님이 김정이라고 꽁투하는 걸 볼 줄은 제 인생에 저는 우리 교수님도 어마어마한 분이야. 진짜 우리 사이에 껴서 그렇지 굉장히 국제적인 석학이세요. 국제적인 석학이야. 나도 무시하지 말라. 나도 김일성 종합대학 나와서 서울대 나 종합 김일성 종합대학이야. 동급이야. 무시하지 말라. 그렇구나. 진짜 다 알고 있어. 아니 약간 이만가 외전으로 두 분 대담 프로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북한 각종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뭐였을까요? 요인? 사람이요? 사람일 수 있고 물체일 수 있고. 있지 한 명. 우리가 뭐 이 시간에 너무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죠. 울었. 아니지. 눈물 우르잖아. 아니 저기 뭐야? 우는 거? 그 트럭에다가 이렇게 바퀴 많은 거에다가 옮기는 거 그리고 잠수함. 그런 것들 앞에 있었던 김주의 등장. 주회죠, 주회. 작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4대 세습. 이 초석을 다지려는 정치적 포석이 올해는 한층 더 심화될 거다. 국정원도 초기에는 긴가민가한다고 했는데 저희 김주의 후계 세습 편 이후에 국정원이 입장을 냈어요. 세습 구도로 보인다. 보인다. 확실하다 이거. 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정은의 행보는 딱 두 가지일 것이다. 막말과 김주혜의 동행.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신년맞이 행사. 실 드시는. 하이힐. 야.
머리 세운 거 봐, 이거 완전 주체 머리 세웠네. 이게 수교 인사를 하네, 김정은이. 아이고. 뭐야, 볼에 뽀뽀를 해주는 거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월 7일 새로 일도 세운 광천닭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이제 언급을 하네. 존경하는 자세요. 이제 언급까지 하네. 아유, 뭐 특별 야, 요장군이라고. 이름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네. 아이고, 저 손주 보더니 저 표정 봐. 아이고, 좋으세요. 아이고. 자제 좀 하세요, 자제. 뿌듯하구만. 잘 키웠습니다. 좋아요. 잘 키웠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젊은 김정은이 어린 김주애에게 후계 세습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정보기관도 처음엔 아닐 거야 하다가 여러 가지 분석의 툴로서 종합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후계 세습이 맞아 보인다.